더워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앞두고 훈련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월에는 거의 열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포인트 훈련 이런 거보다는 조깅을 많이 하면서 또 기록을 위해서 식단 관리 같은 거를 좀 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70대 세계 기록을 세우신 그 신행철님 영상을 봤는데 되게 와닿는 표현이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먹어야 할 걸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음악 안 듣고 뛰면 안 힘든지 궁금합니다. 저 이거 진짜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오히려 음악을 안 듣고 뛸 때 집중이 더 잘 돼요. 어려운 문제. 저도 이번 주에 겪었던 국내 마라톤 접수 티켓팅 꿀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러너들의 숙제입니다. 식단 관련 질문이 좀 많았는데 곤 JJ님이 러닝에 빠져 살고 계시다면서 식욕이 강해진다, 많이 먹게 된다. 보통 우리 과체중 러너라고들 하잖아요. 사실 과체중의 기준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75kg만 넘어도 대부분 과체중 러너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저도 과체중 러너인데 그렇게 보면 키 빼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네. 몸무게 중요성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거 참 부정하고 싶지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예. 형석 씨가 엘리트 훈련을 따라갔을 때 다 예. 좋고 자세도 좋은데 살 좀 뺐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셨죠. 맞아요. 감독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살 좀 빼라. 어디 뺄 게 있다고 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저도 막 식단도 해보고 뭐 살 빼려고 해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마라톤은 먹어야지 가는 운동이다 보니까 또 아예 식단을 굶으면서 이렇게 빼면서 갈 수는 없더라고요. 퍼포먼스가 아예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막 적정량만 먹는데도 와 살이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키 빼몸이 제일 많이 빼본 게 108 정도까지. 보통 110을 네, 맞아요. 추천을 많이 하시죠. 맞아요. 저도 한 110을 맞춰보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빼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한 0.5kg, 1kg 막 이렇게만 돼도 사실 기록의 퍼포먼스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좋아지죠. 많이 좋아져요. 좋아지죠. 많이 좋아져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러면 내가 그냥 이 몸무게가 내 그거라고 생각했을 때 더 훈련을 더 많이 하자. 우리 훈련량을 커버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또 그렇게 훈련하게 됐어요.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생각은 아닌 게요. 우리 1kg 아령 있잖아요. 그거 2개를 쥐면 2kg잖아요. 그거 쥐고 뛴다고 생각하면은 풀코스를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실 그거를 빼고 달리면 정말 좋잖아요. 그럼 2kg 뺀 게 그 효과라는 거잖아요. 신발도 저희가 50g, 100g 때문에 그 레이싱화냐 안정화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근데 참 이거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잘 무너지는 게 회식이고요. 그러면서 비슷한 뭐 질문 많이 하셨는데 훈련을 위해서 또 기록을 위해서 식단 관리 같은 거를 좀 하시는지, 그리고 대회 대비를 두고는 어떤 식단을 하시는지. 과식을 안 하려고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라이트하게 먹으려고 샐러드라든지 이런 것들, 포케 이런 것도 요새는 좀 자주 먹는 것 같고요. 정크푸드 이런 거 최대한 줄이고 거의 안 먹는 편에 속하고 있고 일단 살 빼려고. 그리고 이제 대회 때 앞두고는 이제 카보로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막 그렇다고 정통적인 카보로딩 뭐 단백질을 막 먹다가 사흘 전까지 뭐 이게 끊고 막 탄수화물 먹고 약간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한 대회 한 하루 이틀 앞두고 탄수화물 위주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파스타라든지 뭐 우동, 빵, 떡 이런 것들 먹으면서 좀 연료를 채워주는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행철님, 그러니까 70대 세계 기록을 세우신 그 신행철님 영상을 봤는데 되게 와닿는 표현이 뭘 드세요? 뭘 드시길래 이렇게 연세 있으신데도 잘 뛰세요라고 했더니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먹어야 할 걸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굉장히 또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안 먹어야 될 것들은 많아요. 그러니까요. 더워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앞두고 훈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민님, 전영준님 연락 주셨습니다. 여름 훈련 사실 처음 할 때 진짜 힘들 거예요. 사람이 열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평소에 쓰는 에너지의 몇 배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을 적응하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하반기에 뭐 10월, 11월에 대회를 목표로 두고 한다고 하면 6월에 이제 덥잖아요. 6월에는 거의 열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포인트 훈련 이런 거보다는 조깅을 많이 하면서 몸에 열 에너지를 좀 적응을 시키고 7, 8월에는 이제 좀 볼륨을 많이 높여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갑자기 한 번에 확 늘리면 몸에서 탈진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 7, 8월은 더 7, 8월이 근데 6월보다 더 덥지 않나요? 훨씬 습하고. 덥죠. 네. 그래서 6월에 그거를 적응을 좀 해놓고 들어가는 게 7, 8월 훈련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7, 8월은 사실 좀 버티는 기간인 것 같아요. 이거 버텨서 이거 훈련하는 게 지금의 고통이 이제 가을에 수학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고 여름엔 진짜 버틴다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약간 그때는 이제 정크 마일리지도 유의미한 마일리지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그냥 볼륨 많이 뛰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굳이 빨리 뛰는 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뛰는 건 짧게만. 짧은 훈련들 뭐 인터벌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원래는 마라톤을 하려고 하면 1km, 2km 이런 인터벌을 해야겠지만 이런 여름에는 300m나 400m 이런 짧은 훈련으로만 짧고 간결하게 좀 포인트 훈련을 끝내고 그거보다는 이제 마일리지는 이제 더 길게 그냥 천천히 뛰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볼륨을 많이 채워나가는 게 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름에도 그 장거리를 뛰시려고 계획하시거나 한강 혹은 야외를 뛰시려고 한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급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급수 포인트들을 좀 미리 알고 가시는 것도, 그러니까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들고 뛰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리수의 위치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되게 간과하는 게 탈수거든요. 자기가 흘리고 있는 땀의 양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정도는 평소에 뛰던 거리니까 그냥 막 뛰고 오시는데 그러면 진짜 위험할 수 있고요. 물도 그냥 물만 드시는 게 아니라 꼭 전해질이 있는 음료를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몸에서 5km 정도 뛰면 한 20분 정도 운동하면 몸에서 더운 날에는 1.5리터 정도의 이게 체수분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거기서 수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전해질 불균형이 같이 오면 탈수 증상이 분명히 오고 탈진이 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몸이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회복도 훨씬 더디고 하기 때문에 수분 충전 전해질까지 보충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여름엔 무조건 못 뛰는 게 맞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안 뛰어요. 요한님께서 이제 스톤님 해외 영상들 그리고 국내 마라톤 영상 보고서 이제 대회에 관심이 생기고 있는 초보 러너라고 합니다. 그 런던 이제 마라톤 때 맥주 이 장면 근데 저도 명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열정이 끌어올랐는데요. 핸드폰 어떻게 하고 뛰시나요? 이거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것도. 평소엔 저도 노래 들으면서 뛰는 거 좋아해가지고 조깅할 때는 이제 사이드 포켓 있는 타이즈를 많이 선호해요. 그게 어쨌든 핸드폰 뺐다 꼈다 하는 것도 편하고 저 약간 뒷주머니 있어도 흔들리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레이스 때는 핸드폰을 들고 뛰진 않습니다. 시계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포인트 훈련할 때도 핸드폰 없이 노래도 안 듣고 그렇게 달리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목표에서 이제 페이스가 좀 멀어질 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가정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5분 페이스에 맞춰서 이제 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페이스가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확 무너지신대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워치, 핸드폰 이런 거 다 빼고 뛰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굳이 사실 그것 때문에 뺀다는 건 조금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거랑 관계없이 자기 몸 상태가 아직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목표한 설정 페이스였을 수도 있고 컨디션과 날씨 탓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막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하고 다음번에 디벨롭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굳이 뭐 시계나 핸드폰을 빼면서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좋지 않냐?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이님께서 음악 안 듣고 뛰면 안 힘든지 궁금합니다. 저 이거 진짜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옛날에 꼭 음악을 들어야지만 대회를 뛸 수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풀코스 뛰면 한 4시간 뛰는데 4시간 동안 음악 없이 과연 뛴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근데 이제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해보다 보니까 오히려 음악을 안 듣고 뛸 때 집중이 더 잘 돼요. 그리고 자기의 몸 상태나 자기 호흡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이런 발의 스텝이나 이런 것들의 리듬은 음악으로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리듬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할 때는 음악을 절대 안 듣고요. 조깅이나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낼 때는 그때는 이제 음악을 듣는 편이에요. 이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저 수험생 때 선생님들은 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시간을 채우고 싶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뭔가 그 집중하는 데에는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참 난제입니다. 국내 마라톤 접수 티켓팅 꿀팁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안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대회 오픈하면 마감 직전에만 신청하면 되지라는 생각에 마감이 언젠지 그거 정도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진짜 콘서트 티켓팅 마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진짜 대학교 때 수강 신청하듯이 맞아요. 하고 있고 PC방 가서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저도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꿀팁이 콘서트 꿀팁
같은 거를 좀 저는 참고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콘서트들은 사실 그 티켓팅 할 때 서버가 안정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대부분 마라톤 이 홈페이지들 갑자기 서버가 또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게 한번 혈압이 들어가면 오르네. 아이, 이제 막 참. 뭐 종목을 클릭했는데 종목이 클릭이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막 화나는 거죠. 결제를 넘어가는 결제가 안 되고 이러면 또 아니 끝나기도 다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 했는데. 내가 보통 또 10시 뭐 오후 2시 이때 하잖아요. 회사에서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가 도중에 해야 되니까 이것도 시간을 이렇게 쓸 수도 없고 계속. 근데 그러다가 또 1시간 뒤에 갑자기 서버 풀리면서 그때 또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휴대폰과 노트북 뭐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다 활용해야죠. 아, 다 활용해야 돼. 다 키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휴대폰도 뭐 왜 킬 수 있는 거 다 키고 뭐 사파리, 크롬 뭐 다 활용해야 돼요. 그냥 어디가 튕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마음가짐과 관련한 네. 부분이에요. 대회 때 다리가 뭐 잠기거나 쥐가 나거나 이러해서 무너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마음이 무너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대회 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감정이 주체가 안 된다. 이거는 약간 신나서 그러신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게 목표는 대회라고 한다면 그걸 잘 누르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영역인 것 같고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저도 모든 대회를 느껴요. 열심히 뛰는 데는 모든 대회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느껴지는데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고 요것 또한 끝날 거다라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버티면 버텨진다는 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보통 이 데드 포인트는 1, 2분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어느샌가 또 계속 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왔어? 잘 왔어 하고 이제 또 인사한다 생각하고 버티면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저는 형석 씨 생각해요. 아 진짜로. 그리고 지난번에 네. 그 최근에 4월에 있었던 더 레이스였나요? 그 네. 마지막에 갑자기 어필이 말도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박민호 선수 전 방송을 하고 바로 나갔던 대회여서 박민호 선수가 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진짜 너무 힘들 때는 박민호 선수한테 막 영상 편지를 쓰면서 사실 뛰기도 합니다. 저한테 힘을 주세요. 뭐 형석 씨 저한테 지금 좀 힘을 주세요.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또 넘어가지더라고요. 데이지꽃님께서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에서 혹시 좀 분위기에 따라서 좀 정말 잘 즐기시던데 어떤 마인드로 뛰시나요? 아 정말 그냥 리스펙합니다. 그냥 신나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주는 압도하는 그냥 희열이 있어요. 예, 그 희열을 느끼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막 신나 있는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이것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그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일상과 훈련 사이의 균형 잡기 그러니까 모든 마스터즈 러너들의 난제인 것 같아요. 퇴근 후 러닝을 하다 보니까 저녁 식사, 샤워 등 취침 시간이 늦어집니다. 출근을 위해 6시에 일어나야 하다 보니 수면도 부족하고 회복도 좀 안 됩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초반에 어차피 그 루틴을 만들려면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저도 막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서 퇴근하고 뛰고 이런 것들 적응 안 되는데 그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무조건 적응해요. 잠 잘 주무세요? 사실 회복에 잠만큼 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막 그렇다고 수면을 깎아먹으면서까지 훈련하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도움은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뭐 아니면 격일로 좀 잠을 푹 잔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만의 회복 루틴을 좀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각자의 루틴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어제 하루 열심히 했으면 전 오늘은 쉽니다. 네, 뭐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반윤희님께서 작년 9월부터 혼자 뛰고 있는 러닝이 49세 아줌마시라고. 그렇군요. 그리고 새벽에 5시 40분에 나가서 40분씩 뛰고 아이들 셋 등교시키고 출근하고 그러신데요. 참 존경합니다. 저야말로 진짜 존경하는데. 근데 무릎이 조금 삐끗하는 것 같고 병원 가면 문제는 없다 그러고 이럴 때 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훈련을 해볼까요? 무릎은 핑계일까요? 잘 뛰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걷는데 좀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거 아니면 조금씩은 뛰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주변 근육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회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통증을 좀 느끼시는 거잖아요. 물리치료사라든지 아니면 재활학과 아니면 이제 뭐 마사지를 하는 이런 도수치료하는 데서 그런 데서 이제 뭉친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서 뛰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드업으로 뛰어보시면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좀 낮은 속도로 시작해서 몸이 충분히 풀린 다음에 속도를 좀 올려보시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시기에는 막 그렇게 빌드업 같은 훈련을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그냥 또 좀 더 이 시간의 내성을 적응하는 게 더 도움된다고 생각을 해요. 페이스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30분 뛰었으면 다음번에 40분 뛴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시간의 내성을 가지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런티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며칠 쉬다 보면 또 자꾸 안 나가게 됩니다. 빵 슈크림 빵빵님도 비슷한 질문이에요. 슬럼프가 오니까 뛰기 싫어서 한 달은 쉬었는데 다시 뛰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저는 이래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이 있고 만약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을 때 달리기가 우선순위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를 습관화시켜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관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초반에 자기의 개인적인 자력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회를 신청해놔서 이렇게 좋은 모티베이션을 동기부여죠.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같이 달릴 수 있는 환경, 뭐 모임을 만든다든지 같이 뛰는 경험들 그러면서 조금씩 달리기에 다시 또 재미를 느껴나가는 그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그런 거를 하는 편이에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내가 이거를 해내면 제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일상에서의 다른 목표, 아이가 건강해진다든지 혹은 부모님이 뭐 더 건강해지신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관성 없는 목표들을 하나 설정해 놓고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또 되기도 하지 않나. 이거 내가 해내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맞아요. 하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떤 질문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다들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고 저는 이제 직장 성진님이 맞아요.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힘들었던 부분이라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저한테 그 예, 마라톤 그 풀코스 계획 그 전략 물어봐 주셨던 분. 일단 저희가 이렇게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고 다른 네 분께는 또 저희 제작진이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코스 뛸 때 하프 시점 지나면서 형석 씨는 어떤 생각하세요? 이제 시작이다. 사실 풀코스는 25km부터가 진짜 이걸 참가하기 위한 코스 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5km까지는 이걸 하기 위한 예열인 거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라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시작이다. 다시 시작하자. 자, 리셋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제 자신을 저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줘요. 한 하프 반환점부터 한 25km까지는 잘했어. 이렇게만 하면 돼. 라는 이야기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해주면서 힘을 내곤 하는데요. 계획과 조금 달랐다면 또 조금 늦었다면 어떻습니까? 또 반대로 조금 빨랐다면 후반엔 좀 힘 조절을 할 필요도 있겠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다시 힘차게 또 달려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멕시코와 미국에서 월드컵 열심히 취재하고 7월 말에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이제 훈련하면서 여름 잘 열심히 나오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러닝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많은 분들이 점점 관심 가져주고 계신데 한 달 쉬게 돼서 조금 죄송하지만 아무튼 더 강해진 모습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다라는 생각하면서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월간 달리기 화이팅! 화이팅!